자, 금일 상장한 디어유 한번 비교해 볼게요. RBW가 금일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공모가는 상단이 21,4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RBW 생소한데 연예 기획사입니다. 마마무와 오마이걸이 소속되어 있는 연예 기획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시장에서 연예 기획사가 핫합니다. 리오프닝부터 메타버스, NFT까지 이런 테마들이 다 엮이다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지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금일 상장한 디어유 같은 경우에도 물론 따상엔 실패를 했지만 시장의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따상에 거의 근접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연예 기획사와 관련된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RBW 과연 청약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지, 과연 디어유의 전철을 따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양일간 청약이 진행이 되고요. 상장일은 22일입니다. 미래세 증권에서 청약을 진행을 합니다. 타 증권사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실적을 보시면 계단식으로 상당히 성장률이 가파르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반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와 비교해 봐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둘 다 전년 실적의 50% 이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 리오프닝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엔터 업체들의 업황이 더 긍정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올해 역시 연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연예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아티스트 라인업이 가장 중요하죠. 주요 RBW의 아티스트 라인업입니다. 사실 마마무와 오마이걸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그런 가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마무나 오마이걸 둘 다 걸그룹이기 때문에 얼마나 브랜드 파워가 있는지 빅데이터 분석 순위를 증권신고서에서 게재를 하고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2021년 5월 기준으로 오마이걸은 브레이브걸스와 블랙핑크에 이어서 3위, 마마무 같은 경우에는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마무가 완전히 핫한 그런 걸그룹은 아니지만, 자, 보시다시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그런 걸그룹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만 하더라도 마마무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죠. 엔터주들의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특정 아티스트의 매출이 집중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티스트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RBW 같은 경우에도 타 소속사 인수를 통해서 이 오마이걸 아티스트 라인업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 아이돌 활동도 늘려서 전반적으로 이 마마무의 매출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는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RBW와 하이브의 매출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가 아무래도 이 엔터주 중에서는 대장주, 가장 높은 PR을 받고 있는 엔터주를 넘는 플랫폼 기업이다. 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그래서 RBW는 과연 하이브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앨범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는 제작 대행, 매니지먼트 각각 한 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공연이라든지 기타 매출 비중은 한 15% 정도 나오고 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앨범 비중 역시나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매출 비중 관점에서 봤을 때는 RBW보다는 좀 낮죠. 그리고 광고, 출연료, 매니지먼트 이게 이제 전체 매출액에서 8%인데 이게 바로 RBW 관점에서 본다면 제작 대행, 매니지먼트 이 사업부입니다. 반면에 MD 및 라이선싱, 콘텐츠, 팬클럽 등 기타 직접적인 아티스트 활동으로 발생하는 매출보다는 부가적인 매출, 이를테면 굿즈를 들 수 있고요. 아티스트들이 생산한 다양한 콘텐츠, 팬클럽들을 대상으로 발생시키는 그런 매출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가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부가적으로 계속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가 일반적인 엔터사를 넘어서서 플랫폼 기업이다 라고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RBW는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플랫폼 기업이라기보다도 그냥 연예 기획사다. 하지만 실적은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 자,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RBW의 공모가 산출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사회사 선정 기준입니다. SBS 콘텐츠 허브부터 키다리 스튜디오까지 총 8개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기업이 SBS 콘텐츠 허브부터 JYP 엔터까지 총 3개 기업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PR이 이 기업들이 가장 낮아요. 하이브는 146배, YG는 130배, 어마어마하게 높죠. 자, 이런 기업들은 다 제외를 하고 PR이 가장 낮은 3개 기업을 유사 회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의 평균 PR이 34배로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순이익을 곱해서 공모가를 산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순이익 역시 반기 순이익에다가 곱하기 1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간 순이익을 만들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이 엔터주들한테 있어서 영업 환경이 더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좀 보수적으로 산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평가액 대비 할인율을 보시면 38%에서 29%입니다. 할인율도 좀 높죠? 자, 그래서 어차피 공모가 희망 밴드 상단으로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회사를 보수적으로 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적용한 순이익 역시 보수적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은 확실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RBW의 수혜측 결과 살펴보고 기대 수익률이 얼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BW의 수혜측 결과입니다. 크게 4가지 지표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수혜측 비율 가장 중요하죠. 이게 1720대 1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흥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수혜 예측을 진행한 그런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위 6.9%에 해당이 됩니다. 유통 가능 물량 비율 같은 경우에는 32.2%, 다소 좀 높은 편이죠. 백분율 관점에서는 44%,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 90%가 살짝 넘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 23% 정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RBW가 하이브라든지 그런 여타 메이저 엔터 기업과 비교를 해서 그렇게 매력적인 기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플랫폼 성격이 좀 약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이 높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의무 보유 확약 같은 경우에 16%, 사이즈가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높게 나오긴 힘듭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공모 지표를 가지고 공모 지표 종합 점수를 매겨보니까 100점 만점에 70점입니다. 그래서 상위 26.4%에 해당이 된다. 자, 금일 상장한 디어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디어유가 사실 모든 면에서 앞섭니다.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NFT 이러한 장기적인 비전까지 좀 제시를 해줬거든요. 하지만 RBW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 수혜적 결과에서 차이를 좀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공모 지표 종합 점수를 매겨봤을 때 86점으로 상위 한 5%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RBW가 디어유와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RBW 같은 경우에도 점수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RBW와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상장하고 나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LF부터 ITIG까지 총 8개 기업이 RBW와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했습니다. ITIG 같은 경우에는 내일 상장을 하죠. 그래서 이 기업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니까 더블을 기록한 기업은 2개 정도 있네요. 아쉽게도 따상에 성공한 기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천차만별입니다. 라운테크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인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는 12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국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기에서 손해를 본 공모주는 없다. 근데 RBW가 엔터주잖아요. 엔터주의 강세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RBW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랩이라든지 바이오다인이라든지 라운테크처럼 좀 기대 수익률이 낮은 게 아니라 약간 좀 높여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RBW를 가지고 하이브와 BM을 좀 비교해봤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자, 근데 플랫폼적인 성격은 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하지만 강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보수적인 공모가 산정입니다. 유사 기업을 상당히 좀 PR이 낮은 기업으로 산정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적용 단기 순이익을 반기 순이익 곱하기 2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율도 상당히 많이 적용을 했죠. 자, 그런 부분들이 수혜적 결과에서 좀 흥행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특히나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이 90%가 넘었죠. 자, 그런 부분들이 바로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최근에 이 엔터주의 강세가 꺾이지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무난한 수익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죠.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보수적으로 여러분 눈높이를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